네, 여가 설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가 트렌드 그리고 여가 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각자에게 맞는 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참고하셔야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설계 시 유의점은 총 7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보시면 가치성, 적합성, 정기성, 개성, 영속성, 다양성, 구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성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도로 보자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해야지 정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보는 것은 매일 할 수 있고요. 여행은 그만큼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행의 정기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가 설계 원칙은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은 제약 없이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가 꼴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나라 최고령 야구단인 노노 야구단입니다.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90세가 되어서도 100세가 되어서도 야구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저는 70대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야구단, 축구단은 본 적이 있는데 90세, 100세가 된 어르신들이 하시는 야구단, 축구단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활동성이 높은 운동은, 과격한 운동은 영속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존의 여가 활동을 못하게 되신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여가를 찾는 식으로 여가의 영속성을 확보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가 설계의 원칙 세 번째, 개성입니다. 여가를 몰입해서 하게 되면 저마다의 개성이 드러나곤 합니다. 개성에 대해서는 그림 그리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부산 지역교육계의 원로 교육자셨던 고 이규범 선생님이십니다. 거제대 총장과 또 부산교육대 학장님을 하셨는데요. 교편을 내려놓으시고 젊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규범 선생님은 동양화와 서양화 모두에 두루 능하셨습니다. 팔순잔치 때 제자들과 가족들이 작품전을 한번 열어드리겠다라고 한 것도 마다하셨는데요. 본인이 후원회장으로 있던 복지기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81세 때, 한국 나이로 82세죠. 작품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연꽃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구절초 사진입니다. 사진이 흐릿한 점 좀 양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꽃 그림을 많이 그리셨는데요.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팔꽃이 있고요. 연꽃이 있고 동백꽃이 있고 수국이 있습니다. 정무라도 많이 그리셨는데 자, 왼쪽에는 난이 있고요. 오른쪽은 연못 그림입니다. 그리고 풍경화도 그리셨습니다. 해지는 저녁 무렵에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그림이 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 4점은 결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왼쪽부터 오이가 열리고요. 또 홍시가 열리고 또 오른쪽 위에 그림은 자목련이 피어 있고 밑에는 동백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저마다의 테마가 있으시더라고요. 장독대를 주로 그리시는 분이 있고 또 나무를 그리시는 분이 있고 지금 소개해드린 이규범 선생님은 꽃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지금 손바닥에 예쁜 새가 올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여성 작가 아키에 나카타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자, 더 보시면 강아지가 있고요. 그리고 올빼미가 있고 여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디에 그린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돌멩이에 그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신 걸까요? 이렇게 방법을 조금 바꿨는데 아주 개성 있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종종 가는 저희 동네 횟집 사장님이 그린 겁니다. 자, 생업으로 횟집을 하시면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십니다. 지금 보시는 골목 그림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다가가서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그림은 붓으로 물감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구슬로 그렸습니다. 비즈라고 하는데요. 작은 구슬을 촘촘하게 박아 넣어서 그림을 그린 거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조금 더 구슬의 질감이 드러나는데 동글동글한 구슬을 자수를 하듯이 다 박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숲속에 불빛을 받은 피아노 한 대가 있습니다. 이분은 물론 일반적인 그림도 물감으로 그리시는데 이렇게 비즈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은 취미라도 방법에 따라서 자신의 개성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가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세부적으로는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가 제일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에 가치 판단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TV를 30분 동안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글 쓰는 것을 30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 쓰는 것을 30분 동안 열심히 한다면 작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요즘에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먹고 사는 일이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게 돈까지 되면 좋은 그렇죠. 거죠. 그런 부분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으시고 그 일에 몰입하시다 보면 또 전문성을 통해서 그렇게 개발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좀 초점을 두고 여가 설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좋아하는 일을 다시 네네, 그게 우선입니다. 신발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뜯어진 신발을 수리하다가 신발 전문가가 되시는 분도 있고요. 자원봉사 활동으로 수어를 배우셔가지고 이것이 자기 직업이 된 분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말씀하신 대로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여가 설계의 원칙으로 적합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나뭇잎 예술을 하시는 김종명 선생님이십니다. 김종명 선생님께서는 이 나뭇잎 조각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본인의 적합성을 여가 활동에 담아내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북 제천에 계시는 김종명 선생님의 갤러리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옛날에는 문을 다 발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김종명 선생님께서 예쁜 꽃잎이나 또 나뭇잎을 꺾어 오시면 그것을 문에 덧대서 발랐던 부모님 기억이 나셔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뭐 서예를 쓰고 또 시집을 내는 것은 남들이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개성을 또 담아내고 싶었다라고 하시고요. 왼쪽 그림은 인과가 있고 오른쪽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잎이 큰 잎에다가 조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플라타너스 잎에 조각을 하셨는데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문을 바르셨던 그 문지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보름 동안 천천히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는데 남대문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남대문이 불에 탄 다음에 3년 만에 복원되었을 때 기쁜 마음을 천천히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그림도 이 나뭇잎 조각을 하시는 김종명 선생님께서 그리신 겁니다. 저는 그림에 문외한이지만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1년 그림을 배우고 그렸다고 하기에는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하셨겠지만 손재주가 특별히 너무 뛰어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해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이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복의 젊은이,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는 생각을 안 해봤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또한 옛날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허투루 돈을 쓰지 않는 근검 전략이 몸에 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여가 생활을 할 때 절대 함부로 돈을 쓰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안 되면 독학으로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돈을 쓴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김종명 선생님의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그림도 돈을 주고 배우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60세가 넘은 분들에게 그림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어서 찾아가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적합성을 따라서 노력하다 보면 노후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개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성을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인천에 사시는 서순학 할아버지십니다. 젊을 때 교직에 계셨는데요. 이제 은퇴하시고 본인의 여가 활동을 남들 위해 좀 봉사하는 시간으로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마술을 무료로 배우시고 마술을 배운 분들과 함께 동아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등을 다니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자, 봉사활동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하고 재능기부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는 조금 더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재능기부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조금 더 특별하고 전문적인 활동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재능기부협회에서 재능기부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재능기부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타인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재능기부라고 합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김치를 만드실 수 있으십니까? 남자분들은 나는 김치를 못 만든다. 김치는 여자가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자라고 해서 김치를 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라고 해서 김치를 못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김치를 만드는 것도 재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치를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만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옆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소개받아서 한 포기씩 갖다 드리면 그것이 재능 기부이자 자원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신이 하고 있는 생업을 이용해서도 재능 기부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짜장면 대접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남는 빵을 기부하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내 마음을 담아서 자원봉사나 재능 기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가 트렌드가 많이 있지만 디지털형 여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가 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여가의 꼴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과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가 설계 시에 유의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문구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이 조금 맞지 않다고 합니다. 예술도 길고요. 인생도 길다고 합니다. 물론 1000년, 2000년 가는 예술작품에 비해서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요즘에 100세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TV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은퇴 후에 별다른 여가 계획 없이 TV만 보고 사시기에는 남아있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것입니다. 여가 설계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찾으시고 또 제2의 인생 취미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뭐든지 기본은 머니인 것 같아요. 네네, 또 네네. 사실 뭐 취미생활 좋죠. 근데 뭘 하나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네. 돈이 없으면 사실 취미생활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질문을 실제로 많이 받거든요. 관련된 통계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취미생활도 하지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네. 실제로 내 소득이 아니라 우리 집 식구들이 같이 버는 가구소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즐기는 여가활동의 개수가 좀 더 많고요. 가구소득이 적어지면 네. 여가활동의 개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구소득이 높으면 1년에 즐기는 여가활동의 개수가 20가지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구소득이 낮으면 한 사람이 즐기는 여가활동의 개수가 한 16개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건 맞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여가를 전혀 못 즐기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여가가 있어요. 골프 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여행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제약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것들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은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도 개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운동이나 네. 어디 뒷산에 올라가시고 이런 거는 사실 돈은 네, 안 네. 드는 거니까. 네.